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 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밀키트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밀키트와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사하셨나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밀키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키트가 워낙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리하지 않은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열 조리하지 않고 먹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해서 위생 안전성 그리고 표시 사항 등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밀키트 관련해서 리콜이나 위해 사례, 회수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 원에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그리고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중 밀키트 제품의 샐러드를 먹고 식중독 증상인 구토나 설사를 했다는 사례가 좀 접수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리스테리아라고 하는 식중독균이 검출이 돼서 리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위생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식품이다 보니까 정보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고 싶은데 혹시 표시 사항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었을까요? 네, 위생 문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생 관련돼서 어떤 식중독균이나 병원성 미생물 이런 검출이 되지 않아서 위생 문제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품의 가장 기본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리고 이 식품이 어떤 유형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은 겉포장에는 자연치즈 이렇게 써 있었는데, 속포장은 가공치즈라든가 이렇게 겉포장과 속포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표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밀키트로 간편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영양 성분도 참 중요하잖아요. 영양 성분은 잘 표시가 돼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조사한 제품들은 이렇게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들은 또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요 대상 제품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전체 중에 한 개 제품만 영양 성분을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키트가 재료가 다양하고 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양념 이런 것들이 좀 규격화하기 어려운 재료들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소비자가 한 끼 식사용으로 구입하는 제품이니까 건강하게 식생활 하시려면 영양 성분을 좀 확인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품을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장 용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과도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좀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 비닐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위생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개별 포장을 하는 게 재료 간의 어떤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좀 지나치게 너무 재료별로 구분해서 비닐 포장을 좀 과도하게 그렇게 좀 쓰여진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사업자들이 어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교차 오염을 생각을 하면 개별 포장돼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참 저도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먹을 때마다 이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 들곤 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좀 재료끼리 좀 방제하는 어떤 한도에서 좀 사업자분들이 좀 세세하게 좀 신경 써서 좀 그렇게 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밖에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밀키트를 주문하거나 살 때 또 섭취하거나 보관할 때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 표시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뭐 나트륨이나 당류 같이 좀 본인의 식습관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으시면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표시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시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분폐되고 변질되기 쉬운 재료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봉하시면 빨리 섭취하시고 또 특히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은 조리하시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관하실 때는 냉동, 냉장 이렇게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 확인하셔서 네,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밀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채소류를 꼭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따로 세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앞서 그 식품 영양 표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영양 표시나 함량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좀 잘 확인하고 읽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영양 성분 표시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총 내용량이라고 먼저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제품의 전체 양을 말하고요. 근데 뭐 한 번에 다 못 먹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구분해서 드셔야 되는 것들. 음. 이런 거는 일회 제공량이라고 해서 그 양에 대한 이제 영양 성분 함량을 이제 적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뭐 탄수화물, 나트륨, 당류 이렇게 숫자 몇 그램, 몇 밀리그램 이렇게 함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몇 퍼센트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 표시 확인해 보시면 좀 건강한 식생활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팁들로 이 밀키트 건강하게 좀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